최근에 제가 AI 관련되어서 논문 쓰기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좋아요도 엄청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 의견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려스러운 느낌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계 분석 그리고 질적 연구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통계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역지사지로 통계 분석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생존에 대한 사활이 걸려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술적인 연구에 사용되는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학술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학교, 연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차적인 고비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무료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등장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R 언어 그리고 파이썬이죠. 이런 R 언어나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무료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어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한 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R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그동안 유료 소프트웨어들이 그 비싼 비용을 내매도 불구하고 사용할 만한 그런 장점이 뭐였냐면 편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편함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아르노 쪽에서는 제공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자모비, 제스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통계 분석을 무료인데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모비나 제스프의 장점을 일찌감치 파악한 뭐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몇몇 교수님이라든지 학생들은 이게 기존의 유료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편하고 그리고 무료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좋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때 1차적인 고비를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2차 고비가 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AI라는 거죠. 이 AI가 생성형 AI 시절이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유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1차 고비 때보다는 더 심각한 고비가 찾아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AI를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 기관이 그 통계 분석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AI 기술을 이제 끌어들여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그 편리함에다가 뭔가 AI스러운 기능을 더 추가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노력은 무료 소프트웨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자모비를 가지고 AI를 결합시켜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 우리나라에서의 스타트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유무료를 막론하고 이런 노력을 이제는 업체가 제공해주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연구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리니까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통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말고 다른 시장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법률 시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계약서 검토해주는 AI가 뜨자마자 법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들의 시총이 413조 원이 증발했다. 무슨 엔트로픽이라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나타나니까 글로벌 리걸 소프트웨어 시장들이 흔들한다. 이게
의료계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의료 AI의 급속 확산에 불안을 떨고 있다. 생명윤리 문제도 있겠지만 의사가 하는 역할을 AI가 대신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학술적인 연구를 하는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AI로 전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학술 연구 쪽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RA 모델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교재를 적고 있고 교재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요 RA 중에 AI 역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교재를 만들고 영상을 찍다가 지금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분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기능을 만드는 코너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만드는 코너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AI 에이전트 시대의 연구자가 자신이 필요한 그게 양적이든 질적이든 분석용 소프트웨어 또는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영상을 올려서 잠깐 제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나도 알려달라. 근데 어차피 제가 이 RA 모델 교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재가 곧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지할 테니까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은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잠깐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 웹사이트가 그냥 일반 웹사이트가 아니에요. 아주 특수한 목적의 쇼핑몰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복잡한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난이도가 있고 복잡하고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제작을 할 때 그냥 AI하고 대화하듯이 만들었다가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고 AI가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이 제작 과정을 끌고 가니까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나 제가 그 생각을 자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 연구를 하기 위한 양적, 질적 분석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교재에 그리고 영상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수학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 공식 자체를 내가 만들면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공식까지 만들어가면서 분석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미 인정받고 있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공식을 내가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공식은 이미 두루두루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AI도 어느 정도의 로직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들의 연결 구조, 요게 중요한 건데 이 연결 구조를 이 분석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다시 변환해서 이쪽으로 넘기며 다시 이쪽으로 넘기며 다시 이쪽으로 넘겨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 머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AI가 몰라요. 그런데 이 분석 자체는 이미 알려진 공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AI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분석과 이 분석과 이 분석 간의 로직이 함께 들어간 소프트웨어나 기능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AI가 이해를 못할 거기 때문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기능을 개발할 때는 내가 굳이 여기서까지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마치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이 기능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오픈 AI의 코덱스 같은 기능을 통해서 아주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물론 유료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AI 기능들을 다 붙여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는 편하다라고 하면 사용하면 되죠. 근데 무료 소프트웨어들도 여러 가지 AI 기능을 붙여가지고 또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편하면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AI 에이전트가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본인이 필요한 분석 도구를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시대로 거의 가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연구자들은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수행하는 분석 도구는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도 구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활용을 많이 안 해보신 연구자들은 뭔가 거부감도 있을 거고 계속 불안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올리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댓글도 가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일단 큰 방향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보면 이제 분석도 개발을 해서 가는 게 거의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AI가 더 발전을 하면 사실 하네스 엔지니어링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AI가 다 이제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 시대는 안 왔으니까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좀 중압감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쓸데없는 과정을 생략하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중압감 때문에 교재를 쓰면서도 영상을 만들면서도 계속 제 입에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사실상 그 토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오픈 AI의 코덱스 같은 경우에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토큰 다 썼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중지를 했다가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다시 그 토큰이 회복이 되면 또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클로드 코드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클로드 코드는 이 토큰 비용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을 감소하고서라도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이용을 해서 분석 도구를 개발해 보겠다라는 것이 교재를 쓰면서 제 생각이었는데 이게 바뀐 게 통계 분석과 같이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AI가 그 공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학술 연구 우리 같이 뭐 개인이 쓰는 연구 논문이라든지 학생이 쓰는 연구 논문에서 뭐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분석을 해야겠다고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구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요. 그때 만들 때 이거 해석까지도 좀 해주라 라고 하면은 그 해석까지 해주는 기능까지도 첨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좀 예쁘게 그래프를 만들어 주라 라고 하면 그 기능이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 같은 경우에도 나는 다른 표는 필요 없고 이 표만 있으면 되라고 하면 그 표, 그리고 내가 요 도구에 의해서 나온 분석 결과마다 수식을 달아달라, 공식을 달아달라라고 하면 공식까지 다 달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내 맞춤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은데 그게 훨씬 더 내 연구를 위해서는 내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약간 그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유료 소프트웨어를 왜 쓰는 줄 아느냐. 이게 어쨌든 이 업체에서 이 분석 과정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을 인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써야만 이런 타당하고 신뢰로운 결과값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료로 쓰는 소프트웨어, 뭐 R 언어라든지 파이썬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물며 AI로 내가 만약에 직접 이 분석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런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정을 하겠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걸로 봐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분석에 대해서는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학술적으로 개인이 하는 연구, 특히 대학원생들이 하는 학위 논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의 공인된 공식, 거의 이론화된, 모델화된, 이게 뭡니까? 객관화됐다라는 소리죠. 일반화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공식이 널리 널리 퍼져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공식, 책으로도 나오고, 뭐 영상으로도 나오고. 똑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도구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트스트래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500번 한 거하고 700번 한 거하고 800번 한 거하고 좀 다르겠지. 그리고 뭐 로브스트로 한 거냐 아니면 무슨 베이지언 추정을 한 거냐
아주 특별한 이렇게 설정에 대해서는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유료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야 타당하고 신뢰를 얻고 무료나 AI로 직접 만든 거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 과정을 곡해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개인이 하는 학술 연구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용을 내면서 유료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는 불과 몇 년 전에 거의 붐처럼 일어나서 R, 파이썬, 뭐 자모비, 제스프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또 거기에다가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아니 내가 직접 분석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가 되지 않았냐? 지금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더 편리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AI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물론 이런 업체들도 또 항변할 겁니다. 아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에 AI를 붙이는 게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갈까? 직접 만들어서 쓸까? 제 생각에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AI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쪽에 한 손 들겠다. 이건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재를 만들다가 이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터놓고 말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중인 겁니다. 해결이 끝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양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은 제가 틀린 부분이 뭔지 또 확인도 되고 제가 이 부분은 약간 편향적이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또 그거를 또 제가 읽고 듣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도 고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